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자, 시시콜콜 택시, 오늘도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찾아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은 의식주 중에서 주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보려고 그래요. 요즘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즘 포항 지역에서 임대주택 얘기로 굉장히 뜨겁던데 맞아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 공공임대주택이랑은 또 좀 다른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기업형 임대주택, 이름에서부터 뭔가 다르다라는 뉘앙스가 벌써 느껴지죠? 오늘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지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당 박창호 도당 위원장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뉴스테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뭐 이게 뭐 잘하는 거네 못하는 거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일단 궁금해요. 뉴스테이가 뭐예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수도권 등의 어떤 그 중산층들의 그 중대형 아파트 임대 수요를 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최장 8년 동안 장기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수요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마련했던 정책이고요. 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줬던 그런 정책입니다. 그렇군요. 이름부터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니까 우리 서민들보다는 중산층들이 좀 혜택을 보는 정책이구나. 물론 중산층들도 혜택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단 이름도 좀 바뀌었다 그러고 내용도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정권 들어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름 자체를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꿨고 건설사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던 부분들을 조금은 축소를 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특혜 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많고 정책 자체는 이제 옛날엔 중대형 아파트 위주였다면 이제 소형을 좀 많이 짓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뉴스테이라는 정책 자체가 기업에게만 혜택이 크게 돌아가는 제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혜택들을 많이 보게 되나요? 원래 이제 박근혜 정부에 출발할 때는 기업에게 이제 특혜를 많이 줘가지고 네가 이윤이 남아야 그러니까 중대형 아파트 월세 이런 걸 좀 지으니까 그린벨트 해제 제한권이라든가 18평 미만 어떤 소형을 지어서 가지고 나중에 분양이 안 됐을 때는 그걸 LH가 매입해주는 매입 확약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을 되면 단독지에서 이제 뭐 제3종 주거지역 도시계획을 논스톱으로 한꺼번에 하고 다른 인허가 절차라다 이런 분들이 모든 게 논스톱으로 그냥 다 생략되는 그런 식으로 특혜를 줬던 거죠. 건폐율, 용적률 뭐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완화된 기준을 쓰게 그렇죠. 되고요. 당연히 건폐율, 용적률이라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완화시켜 줬던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좀 축소했다는 부분들은 건폐율, 용적률을 좀 축소를 했고 옛날에는 세제 지원이라든가 뭐 취득세라든가 완전히 감면시켜 줬던 부분들 그런 건 없앴고요. 조금 축소를 했는데 아직도 이제 특혜성 소지는 여전한 거고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한꺼번에 이제 진행되는 뉴스테이 그 사업직으로 일단은 되면 아직도 그런 특혜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기존에도 공공임대주택이 굉장히 다양하게 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가장 많이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책은 이제 그 월세 위주의 정책이거든요. 이제 월세가 좀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형 위주로 좀 짓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부분들인데, 근데 지금 그 포항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제 소형은 아니고 사실상 중대형 위주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공공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경우 LH라든가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 뭐 공기업 이런 부분들에서 하지만 이거는 이제 민간 기업들에게 이걸 해라. 그러면 민간 기업들이 이걸 하려면 뭔가 그 유인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특혜를 주면서
한다는 그런 측면이 다른 거죠. 일단 LH 주택공사에서 하는 공공임대가 아닌 민영사업체에서 하는 공공임대다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겠네요. 일단 우리 지역 그럼 어디에 지금 지어지냐라는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어느 쪽이에요? 우현동의 유성여고 이제 맞은편에 예. 네. 여기 보면 옛날에 이제 미군 부대 저유소 부지가 있잖아요. 옛날에 기름 탱크가 있었던 걸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딱 유성여고 맞은편에 야산입니다. 이 영석 씨네 동네잖아요. 지금 요 왼쪽을 보면은 제가 살고 있는 네. 아파트가 보이고요. 저희 집 베란다에서 그대로 보여요. 사실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이게 아주 이슈 중에 이슈거든요. 예. 그쪽 주민분들 좀 만나 보셨어요? 뭐 더러 몇 분 만나봤군요. 상담을 예. 하고 했는데 이제 주민 설득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좀 하셨더라고요. 이제 기업주 측에서 예. 이제 사실 그런 이야기도 저도 듣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집에 있다 보면은 요즘 네. 초인종이 불이 나요. 왜요? 뭐 이렇게가 맞습니다. 저렇게가 맞습니다. 아. 서명 좀 해주세요 해서 한동안 좀 시달렸던 네. 기억이 있어요. 동의하셨어요? 일단 발 뺐어요. 잘 모르겠어서 예, 예. 시시콜콜 택시 해보고 아, 그다음 그러네요. 결정을 해야겠다 싶어서. 아마 영석 씨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맞습니다. 있으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개발을 한다는 쪽이 완전 녹지인데 거기 그렇게 막 개발을 해도 되는 건가요? 원래 이제 미군 부대 저유소 부지였는데 이건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가 미군에게 공여했다가 이제 국방부가 다시 이제 미군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국방부 소유로 된 있는 것을 3도 주택이 이제 몇 년 전에 다시 이제 그 국방부로부터 매입을 한 상태라서 현재는 그러니까 3도 주택 소유로 돼 있지만 그래도 자연 녹지고 바로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제3종 지구지역으로 변경은 통상적인 절차에서는 도축객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포항시 우현동 야산의 3도 주택은 961세대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의 일시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현재는 실패한 정책으로 꼽힙니다. 사업자는 각종 세제 지원을 받지만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고 분양 전환 시 임대 거주 가구에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포항은 6월 말 현재 미분양 1354, LH 임대주택 공실 600, 건설 중인 아파트 4800, 허가 후 미착공 13,000세대로 악성 미분양 도시입니다. 3도 주택은 녹지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인근의 한 아파트와 지난 5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세대당 100만 원 등 10억 원의 발전 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주민들은 초등학교가 가뜩이나 교실난을 겪고 있다며 1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 건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을 떠나서 이게 우리 지역에 과연 현실에 맞느냐 뭐 이런 논란이 일단은 크더라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지역이 하겠다는 것은 중소형 위주가 아닙니다. 대형 위주죠. 예. 이제 적어도 평수로 이야기하면 우리 뭐 33평이니까 85제곱미터 이제 그 이상의 것이라다 이런 걸 좀 위주로 짓겠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월세라든가 이런 거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네. 그럼 지금 지역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예.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특히 이제 요 지역이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교통이 대단히 혼잡한 지역이거든요. 요 학교라든가 이런 게 우연사거리 일대에 좀 있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녹지를 그대로 좀 보존해야 된다. 이 주변에 뭐 학교의 어떤 가밀학급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또 겹치고 있죠. 그러고 어떤 특정 지역이 좀 너무 특혜를 받는 부분들이라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이제 시민들의 어떤 정의감이라다 이런 데 반하는 것이죠. 생각보다 이 공원도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많은 학부형들이 아이들하고 나와서 시간도 보내고 뒤쪽으로 녹지가 푸르르기 때문에 요 지역에 지금 뉴스테이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면? 961세대. 애초에 이제 뉴스테이로 처음에 사업 신청할 때는 850몇 세대 있는데 예. 한 100여 세대를 늘렸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소형도 좀 짓겠다 예. 하는 뭐 그게 좀 반영되는 원래 이제 바꾼 정책 자체가 소형을 좀 지으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만약에 다 지어지고 나면은 지금 저희 앞에 보이는 이 녹지는 전부 다 사라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다 아파트 숲이 되는 거고 예. 그래도 여기는 좀 일찍 알게 되는데 도시계획 해가지고 불도저가 산에 들어가서 막 밀고 할 때 저 왜 저러지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걱정이 되는 네. 부분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예, 분양 이후에도 걱정이 되고 네. 그러니까 여러 세세한 조항들이 이게 과연 중산층을 위하는 것일까라는 네. 의문은 사실 좀 들기는 합니다. 몇 가지 좀 예를 좀 들어주세요. 예. 8년 동안 임대를 하게 되는데 의무 임대 기간이죠. 그렇죠. 의무 임대 기간이 했는데 8년 지나고 나서도 이제 분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몇 년 뒤에 할 것인가 이거는 건설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거고요. 1년에 5%씩까지는 또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있게끔 돼서요. 그러니까 8년 산다 했을 때 40 몇 프로 정도의 그 임대료 상승은 건설사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항 같은 경우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임대료 뭐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수하면서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좀 그런 걱정이 되죠. 그 부분이 되게 특이하네요. 왜 보통 공공임대 하면은 네. 나중에 이 집을 살 것인가 말 네.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안 그렇다고요?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네. 뭐 10년 뒤에 할지 몇 년 뒤에 할지 그때는 이제 바로 주택시장의 어떤 수요라든가 공급 여기에 맞춰서 건설사가 그냥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임대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선 분양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시세대로 예. 분양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고 임대 하는 사람들을 모집할 때도 처음에 이제 유스테이라고 할 때는 100%였는데 지금은 이제 90%에서 95% 이렇게 좀 낮췄어요. 근데 5% 정도 낮춘 것은 사실상 의미는 별로 없죠. 시세로 그냥 임대한다 이런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네요. 예. 중산층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중산층들도 버거워하겠는데요, 이 정도면. 수요자라든가 여기에 맞춘 정책이라보다는 애초에 출발 자체가 건설 기업들의 어떤 뭐랄까 경기 부양 이런 측면이 더 강했던 정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손을 좀 댔다고 하지만 본질적인 요소가 많이 달라지지는 못했던 건설사들을 좀 살리기 위한 경기 부양책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가 좀 한동안 몇 년 새에 너무 많이 지어지지 않았나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서 또 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많을 거거든요. 네. 현재 지금 저희가 주거가 부족한 실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분양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특혜까지 줘가면서 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8년 뒤에는 바로 이제 분양으로 전환되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일반 보통 시민들의 대다수의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 뉴스테이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 사업 주최 측에서도 지금 2군데나 그 신축 허가를 받아놓고도 착공도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예.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아직 착공도 안 한 쪽도 있는데 왜 굳이 이 녹지에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뉴스테이를 추진을 하는 거죠? 이거는 8년 뒤에 분양이고 지금은 임대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부로부터 각종 이제 지원을 받고 하는 거니까 일반 어떤 분양 아파트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쉬운 사업, 이게 쉬운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부터 먼저 하겠다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이제 그 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그 지방도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제 도시계획을 정말 잘해야 된다. 도시계획이 포항 같은 경우에 인구 80만으로 이렇게 상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하고 했잖아요. 도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10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누가 봐도 인구 80만이 안 되고 한 부분들은 아는데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시외곽 자연녹지라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주거지역을 확대해 가잖아요. 도심은 내려앉아요. 저는 그 도심 재생하고 같이 가는 도시계획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하고
포항시라든가 경상북도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잖아요. 네. 보통 위원이 한 뭐 2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데 위촉되는 분들의 권한은 대단히 큰데 실제로 누가 위원인지도 사실 아무도 잘 몰라요. 그것도 공교를 하라 켜도 잘 안 해요. 네. 저는 도시계획 어떤 실명제, 특히 어디 지역을 대단히 주거 지역으로 뭐 이렇게 바꾼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그 실명제가 반드시 돼서 그 사람들이 좀 책임성을 강화했으면 한다는 생각이고, 운영이라든가 위원 구성도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 집이고요. 네. 우리가 또 즐길 녹지들이기도 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포항 지진의 진앙지와 2km 거리에 있는 이곳은 2017년 11월 15일 지진 이후 1년 9개월째 임시 구호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체육관 실거주자가 41가구 76명으로 파악됐다고 통보하자 이재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한미장관 맨션 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해볼 텐데요. 네네. 사실 이 더운 여름에도 아직도 지금 체육관에 계시는 거잖아요. 예, 요즘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굉장히 뭐 수순하죠. 이주 문제 나와가 뭐 누구는 가느냐, 누구는 못 가냐 해가지고. 사실 거주하기 힘들겠다라는 얘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을 거고 매체로도 좀 접했어요. 여름이라 좀 많이 힘든 경우가 많죠? 예, 여름이라고 더 힘들죠. 뭐 에어컨 문제도 그렇고 건강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고 또 지금 장기간 있었잖아요. 오늘 21개월째인데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PC로 옮겨서요. 예.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모시겠습니다. 예. 대표님, 예, 대표님께서는 지금 누구하고 함께 체육관에 계세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있습니다. 두 분이서 네네. 어떤 점들이 불편해요? 사실 요즘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불편한 게 여러 아니겠지만 가지입니다. 예, 특히 뭐 여름에 샤워하는 거라든가 옷 갈아입는 거라든가 굉장히 힘들죠. 예.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예, 어떠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21개월째 있다 보니까 실제 병을 얻어가지고 지금 서울 세브란스로 후송되신 분도 있고 또 주무시는데 신경 안정제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이게 쇠약하시니까. 네. 그다음 또 지진 트라우마에다가 여러 가지 지금 사는 게 힘드니까 없던 병도 생길 그런 입장입니다. 아마 뉴스로만 접하셨던 분들은 뭔가 임대주택에 대한 논란거리가 있구나 정도만 아시지 자세하게는 모를 수 있거든요. 지금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저희들이- 왜 문제인지 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지진 나고요. 한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판정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희 한미 장관은 소포로 분류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아파트가 대성 아파트하고 30m 떨어져 있습니다. 네네. 대성 아파트는 전파 판정을 받았고요. 기울어진 아파트로 유명한 대성 아파트는 한미 장관 맨션에서 도보로 1분 거리.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 대성 아파트를 포함해서 전파 판정을 받은 804가구는 정부가 제공한 임대주택으로 2년 전 이주한 상태입니다. 안전점검을 시에서 했는데 시의 기준은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제 주민 돈으로 안전점검을 새로운 규정으로 했는데요. 그때는 2D 등급이 나왔어요. 그거를 인정해 달라. 시는 인정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불복을 하고 작년 11월 달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저희 재판이 이제 결국은 기각당했습니다. 패소한 거죠. 이번 5월 달에 이제 시에서
인재로 밝혀지고 진영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이해찬 대표라든가 황교안 대표 등 또 다시 정치인들이 제관을 방문했잖아요. 네. 많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 자유한국당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피소 문제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를 시켜주자 이렇게 뭐 의견을 모은 것 같아요. 그 조건이 이제 실제 거주하는 주민만 해준다. 그리고 41세대가 있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 41세대 선정 기준은 뭐며 41세대 명단을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시는 그건 공개할 수 없다. 좀 논란이 됐는 와중에 지난주부터 실사를 하겠다 해놓고 갑자기 연기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이 좀 시끄러웠죠. 예. 근데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네. 그 지진 피해 판정을 하는 기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그 소파 판정을 받은 곳은 54,000곳이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한미장관 맨션 같은 경우도 소파 판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주민 여러분들은 이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 소파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 한미장관 맨션 주민들이 생각하는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한데요. 지진 났을 때 저희들이 그 기준 이런 걸 몰랐습니다. 법률 상식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가 처음에 안전점검을 통해서 해주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믿고 있었는데 안전점검하는 결과도 엉터리고 그다음에 그 어떤 면에서 엉터리라는 뭐 장비도 없이 생각하셨어요? 와서 육안으로 이렇게 보고 저희 지하도 잘 안 들어가 보고 기울기 측정도 뭐 계측기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고 뭐 조사원이 그냥 육안으로만 육안도 하고 한 장비도 건가요? 뭐 허술한 장비 갖고 와서 하고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사진들이 막 앞 A동 B동 막 앞동 D동 막 사진이 뒤섞여 있고 이래갖고 신뢰를 도저히 못했어요. 저희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다면 한미장관 맨션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곳곳에 깨지고 금이 간 외벽.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뭐 어디 뭐 성한 집 한 집도 없잖아요. 그리고 안에 내부는 더 많이 깨졌고 바깥에서 이렇게 깨졌는데 집에 일단 들어가면 무서워요. 그래서 항상 문을 가놓고 들어갔다가 잠깐 들어갔다 잠깐 나오고. 밖에서 보는 것보다 내부 상황은 더 심각하다는 주민의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집에서 살 수 있으면 집에서 살겠죠. 집이 훨씬 좋죠. 누가 내 집 놔두고 그 계집 같은데 거기서 살고 싶겠습니까? 오죽하면 거기서 살겠습니까? 우리 건물이 91년도, 92년도 준공된 건물인데 88년도 건축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안 된다. 다시 알아보니까 2016년도에 최신 건축 구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주민이 돈을 내서 재점검을 했는데 전파 판정에 가까운 2등급과 D등급이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내진 설계를 안 했다가 2005년도부터인가 이제 모든 건축물에 내진을 적용했는데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최신 건축 기준은 지진이 또 일어났을 때 이 건물이 견딜 수 있나 없나 이걸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지진이 온다면은 거의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집이다 하는 그런 판정을 받았는데 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렇다면 국토교통부는 관련 지침을 어떻게 두고 있을까요? 시설물의 구조 안전성 검토는 설계 당시 적용된 기준에 의하며 그 결과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설계 당시 기준을 적용한 포항시의 안전성 등급 평가는 보통 수준의 C등급이 나왔고 주민들이 구조 진단업체에 따로 의뢰한 결과 4개 동 중 2개 동이 2등급 판정을 받은 겁니다. 앞서 이야기로 잠깐 되돌아가자면은 90몇 세대인데 현재 이제 이주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41세대 정도잖아요. 예. 갭이 거의 절반 반도 안 정도잖아요. 되죠. 네.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이었다고 저는 그 기준은 얘기를 저희들이 전해드린 바가 있으세요? 모르고요. 예, 기준은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절 모르고.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작년부터 이제 주민들이 그 1년이 넘어가니까 네. 힘들어 하셨어요. 예. 한 분, 두 분
내려가시기 시작했어요. 장사하시는 분은 가게에 그 쪽방에 주무시는 분, 어떤 분들은 또 병원에 다니시다가 이제 퇴원하셔가지고 도저히 대피소의 질 형편이 안 돼서 또 내려가신 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92세대가 있다가 많이 내려들 가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재민 분들 입장에서는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항상 이곳에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내가 누락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런 하시는군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 대피소가 환경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학생들 있잖아요. 예. 공부할 분위기도 안 되고 이게 뭐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런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은 뭐 원룸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때까지 포항시가 어떤 대책도 안 내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사실 사정을 예. 모든 분들이 다 알지는 못하니까요. 예. 소파 판정을 받은 곳은 굉장히 많잖아요. 예. 한간에는 이거 뭐 그냥 패소도 한 마당에 버티기만 하면은 그냥 우는 놈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이거 뭐 해주는 거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말을 하신 분들은 저희 사정을 잘 몰라서 하시는 소리고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부터 비가 세가지고 그 도저히 주갈 그런 입장도 아니고 이건 뭐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부적합하고 또 트라우마도 굉장히 심합니다. 시민들은 그럼 그걸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화가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비대위가 생각하는 기준, 비대위는 지금 어떤 걸 바라고 있느냐? 저희들은 원래 처음부터 이제 시작한 게 이주 대책입니다. 예. 주민들이 이제 살지 못하니까 이주를 시켜달라. 대피소 못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소파라고 대피소에서 그 수용 불가라 해가지고 안 받아줬어요. 특히 이제 또 애견, 반려견이 있는 사람들은 대피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또 다른데 대피했다가 뭐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오니까 대피소는 자리가 차서 못 들어오고 해서 지금도 울며 겨자 먹기로 대피소 아닌 그 집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작년 7월 달에 이 재난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 우리가 지진 났을 포항 지진 났을 당시에 기준과 작년 7월 달 한 기준은 굉장히 완화하고 후퇴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뭐 그런 것도 참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포항 지진이 앞으로 재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 됐고 해놓은 건 좋은데 그 당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체육관에 머물게 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90몇 세대 모두 이주 대책을 완벽히 처리해달라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시가 일률적으로 몇 세대다 하지 말고 92세대 면담을 통해 가지고 첫째 이주 희망부터 먼저 받아라. 이분들이 이주를 하실 분인지 안 하실 분인지부터 먼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주 희망 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 이분들이 대피소를 지금도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으로 내려가셨는지 이런 걸 개인 면담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이 시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논란이 됐던 시에서 거죠. 예. 그 설명회를 가졌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이주 대책을 이야기를 할 때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그 이야기를 방법은 하나요? 설명 안 해줬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방식은 안 했고 41세대 선정 기준이나 명단도 발표 안 했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반발하는 거죠. 그런 기준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갖고 주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하겠다만 했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구체적으로 밝힌 게 없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안 나왔나요? 그래 갖고 이제 뭐 지난주 19일 9일부터인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 공문이 왔다가 갑자기 또 그 다음날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 알아보니까 시에서는 그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위에 계신 분들이 41세대는 잘못된 것 같아. 앞으로 뭐 면담을 통해서 더 구제하는 방법을 찾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원을 이제 받아준 그런 꼴인지 몰라도 어쨌든 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대화를 하겠다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 흥해 체육관에 등록된 세대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이주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서 주거조사를 하고
주택 피해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주거안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이제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흥해 체육관에 거주하는 분들은 장기간 이제 대필소 생활로 인해서 건강도 악화되고 생활 환경도 이제 열악하니까 그분들 이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판단하고 그때 조사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아파트입니다. 그러게요. 당장 눈에 봐도 지금 상태가 심각하죠. 뭐 시간이 조금 지났다라고 생각을 사실 속으로는 좀 했어요. 근데 지금 그대로 이곳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 그 멈춰 상태 있죠. 그대로네요. 폴대하고 다 세우는 거는 시에서 지진 나자마자 안전을 위해서 세우는데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저기 외벽에 지금 금이 가고 시멘트가 네. 떨어진 게 지진의 흔적들인가요? 예예. 집안 내부에도 다 금이 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스코보드라서 그 벽 안을 뜯어볼 수가 없어요. 사실 시민들 마음은 아마 한 가지일 거예요. 예. 포항 시민 모두의 아픔이기도 하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세금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잘 분배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마 한 가지일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남은 기간 특별법이 제정되고 주민들이 어떤 배보상을 받는 기간까지라도 체육관에 있는 분들 고통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재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포항 시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는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이제 지진특별법도 빠른 시일 내에 좀 진행이 돼서 이재민 여러분들도 좀 더 평화로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했으면 하는 것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